돈이 사라지자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도 어느 날부턴가 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돈이 사라지자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없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이 좁은 월세방에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다 아침을 맞습니다. 평생 식당 일로 닳고 다른 이 손으로 가족을 먹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밤낮 없이 일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도 사라졌어요. 지난 명절 하루 종일 전화기를 쳐다봤습니다. 아들한테도 동생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애들이 언제 오냐고 전화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요. 설령 받더라도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라는 말만 듣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의 말이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돈도 집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배 속에서 10달을 품고 젖을 먹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돈으로 사랑을 재본 적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통장 잔고가 얼마냐로,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의지하며 살자고 약속했던 내 동생. 우리 둘이 힘들 때면 늘 서로 손잡고 언니,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고 했었는데 남편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자 동생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금 바빠서 다시 전화할게요. 그게 동생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에요. 다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동생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돈이 사라지니까 피도 사라지더라고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상 이상은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쌓인 게 많으신가요? 화병이래요. 마음에 쌓인 분노와 슬픔이 병이 된 거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김일중, 내 남편은 한때 가족은 내가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70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점점 더 축 처지는 게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남편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이 가득 차 있었는데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사람들 배 채우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 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해서 같이 갔는데 대기실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평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나라에 이런 제도도 없었어요. 노후 준비, 그런 말조차 없던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태어난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늙은 사람을 쓸모없다고 여긴다는 거였어요. 65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없어요.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뿐이에요. 그나마도 구하기 어렵죠. 늙어서 뭐 하겠냐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초연금 몇십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월세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병원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대요. 그게 바로 저예요. 우리 부부예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뭔가 달라졌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슬픔만 있던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나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평생 일했어요. 남편도 성실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왜 가족한테 버림받아야 하는 건지, 왜 존중받지 못하는 건지, 그날부터 저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남편도 변했어요. 우연히 환경미화 공공근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게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오늘은 월급날이야. 뭐 먹고 싶어? 저녁은 내가 살게. 겨우 90만 원인데 남편은 마치 몇백만 원이라도 번 것처럼 기뻐했어요. 우리는 작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그때 제가 울었어요. 김치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직 살아있네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리 강좌 같은 거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봤어요. 평생 식당 일 했는데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담당 직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회원님들한테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씩 요리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보수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선생님 손맛이 정말 마법 같아요. 사람들이 제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60년을 살아온 이 인생이, 평생 일해온 이 손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이 마음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환경미화 일을 하러 나갔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70대의 거리를 쓸고 60대에 겨우 몇만 원 받으며 요리를 가르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야채 가게 앞에서 배추를 고르고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셨어요. 70대 후반쯤 되셨을까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배추가 참 싱싱하네요. 김장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국 끓이려고요. 그래요? 나이 들면 혼자서도 잘 먹어야 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말아요. 그거 잃으면 진짜로 끝이에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본 내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장금자, 이게 뭐 하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 돈이 없으면 나를 가꾸면 안 되는 걸까? 가족이 날 버렸으면 나도 나를 버려야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빗었어요. 구겨진 옷 대신 깨끗이 다린 옷을 입었어요. 립스틱도 발라봤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니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주름은 많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여?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주민센터에 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머, 선생님 오늘 특별히 더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고, 가족은 여전히 연락 없고, 월세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게 좋은 일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수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가르치기로 했죠. 제가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에요. 김치찌개는 말이죠. 김치가 잘 익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성을 담아야 맛있어요. 회원 한 분이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요리하셨어요? 네, 식당을 했어요. 젊었을 땐 정말 바빴죠. 손님들 배 채우느라 정신 없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아주 많이요. 그런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할 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회원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집에 가서 딸한테 꼭 해줘야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김치찌개요.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가르친 음식을 누군가 가족에게 해준다고요.
제 요리가 다른 가족의 식탁에 오른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네를 걸었어요.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오늘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가을 하늘이 참 예뻤어요. 언제 이렇게 예뻤냐 싶을 정도로. 길을 걷다가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쓰레기를 주우시면서도 웃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지요? 네, 정말 좋네요.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좋네요. 이런 날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는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우리 부부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환경미화 일을 하러 나갔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밝았어요. 여보, 오늘 길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대요. 내가 청소하는 거 보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는다는 게 남편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쓰레기 줍는 건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깨끗한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처럼 돈 걱정, 가족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남편은 동네 고양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주민센터 회원들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왜요? 돈이 없다고 우리가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되고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 절망만 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존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보, 우리 아직 가족은 연락이 없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여전히 아팠거든요. 아들도 동생도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들이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좋은 엄마였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고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회원분들이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하셔서요. 다음 달부터 수업을 일주일에 5번으로 늘려도 될까요? 물론 보수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필요한 거냐고요? 네, 정말이에요.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기 중이시거든요. 그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예쁘게 떠 있었어요. 바람도 시원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노년기에 작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40% 이상 줄어든대요. 저도 그랬어요. 일을 하기 전에는 매일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돈보다 중요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뻐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요. 가족은 여전히 연락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존엄이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늙었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예전에는 달을 봐도 그냥 달이었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아름다웠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함께 달을 봤어요. 여보, 우리 손 좀 잡아요.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늙었지만 아직 꽤 필요한 존재예요. 남편이 제 말을 따라 했어요. 그래요. 우리 아직 꽤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달을 보며 서 있었어요. 젊은 날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곁에 없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 살아갈 이유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하루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하루도 버텨낸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힘든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하신 분들, 오늘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